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코클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 맡고 있는 한윤창입니다. 네,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저희 회사 단독으로 준비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로 발표를 하고 공유를 드려야지 좀 유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 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다 전부 다른 포지션에서 각각의 고민들을 이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민서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희 먼저 회사 소개 간단히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 코클이고요. 코클은 사운드 AI 기술을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슬로건으로는 Creating Ear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그냥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귀를 만들어주자 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학계에서는 머신 리스닝이라고들 많이 부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코클 센스라는 사운드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기술은 아마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음성 인식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옆에서 비명을 지른다든지 또는 화재 경보가 울린다든지 강아지가 짖는다든지 또는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아기 울음소리나 기기 동작음, 기침 소리 또는 물 흐르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등등 정말 무한히 많은 소리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청각 인지 능력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기술이 어떻게 어디에다가 사용이 될까요? 사용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일단 공공 안전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마 여기도 꽤 있을 텐데 이런 CCTV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고성으로 술집 앞에서 누가 싸운다든지 또는 한국에서는 상관은 없지만 뭐 총소리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뭐 유리 깨지는 소리 등등 좀 위급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 지금 카메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공공 안전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비슷하게 자동차에서도 지금 라이더나 레이더 또는 컴퓨터 비전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소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서 경적음이나 또는 앰뷸런스 사이렌 또는 경찰차의 사이렌 등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위 산업, 이제 국방 쪽도 있는데요. 국방 쪽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비슷하지만 총소리도 해당이 되고요. 또 특이하게 저희 최근에는 하고 있는 일이 잠수함에서 이제 바닷속 깊이 가면은 사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로 헤드폰을 끼고서 음탐사분들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음탐사분을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운드 AI 기술이 굉장히 좀 범용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을 이제 제품 측면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지만 기술 자체는 정말 다양한 소리들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기에서 이상한 소음이 났을 때 그런 기기 이상 소음을 감지하는 또는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음악 분석 쪽에서도 지금 현재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SK텔레콤의 이제 플로우라는 앱에 음악 스트리밍 앱에 거기 이제 음악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라디오나 카페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제목이나 아티스트들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고 집 안에서 스마트홈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짖는다든지 아기가 온다든지 할 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B2B로 다른 회사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밑에 인프라 레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 인터넷이 있으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CPU나 GPU 또는 뭐 핸드폰 또는 CCTV 등등 다양한 곳에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 이제 웹 기반으로 대부분의 인증이나 프로젝트 관리나 빌링, 뭐 통계 분석까지 모두 다 웹페이지에서 관리를 하면서 API 같은 클라우드 API 같은 경우는 종량제, 이제 기기 설치형 라이센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은 이런 AI 어플리케이션을 많은 연구자들의 팀을 이루어서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좀 특이한 부분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 처리에만 굉장히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AI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정답지 생성, 전처리, 그리고 또 데이터 증강, 딥러닝 모델 디자인, 그리고 트레이닝과 테스팅, 경량화와 이제 최적화, 배포까지 저희 다 이제 회사 내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기술을 공급을 할 때에 사용하기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만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저희가 이제 회사가 2017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2017년도에 생겼을 때는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래서 뭐 하는 회사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다행히도 많은 회사들이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2020년도 말부터 이제 사운드 레코그니션 기능을 넣기 시작하면서 저희랑 비슷한 기능을 AI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혹시 아마 픽셀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픽셀폰에는 이제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세팅 페이지 들어가서 사운드 레코그니션이라고 치면은 이제 다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일찍 시작한 만큼 지원되는 소리의 가지수에 있어서도 타사 대비 타사가 이제 한 16개 정도라면은 저희 지금 100가지 넘는 소리로 좀 많이 이제 늘려나가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인식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도 약 20%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비디오를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리자면, 이런 화재 경보가 울린다든지 이런 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을 때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알려줄 수 있고요. 저희가 물소리를 녹음하느라고 화장실에서 네, 녹화를 했는데요. 이런 비명 소리가 들렸을 때 실시간으로 뭐 여성의 비명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텍스트 결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실제로는 뭐 시큐리티 카메라에서는 시큐리티 가드분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비디오를 따서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그 뒤에 이제 액션 같은 부분은 다양하게 이 뒤에 붙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 소개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딥테크 스타트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실 저도 좀 다시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딥테크 스타트업인가를 찾아봤을 때 이제 그 테크크런치에서는 엔드 유저의 포커스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한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기반 기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나 블록체인이나 뭐 퀀텀 컴퓨팅이나 뭐 바이오테크 등등 이런 기반 기술 자체를 하는 것을 딥테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서 따온 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AI 스타트업들이나 회사들이 있을 때 AI 딥테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펀더멘탈한 기반 기술에 집중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회사 내부에서 다양한 실험을 반복하면서 좀 새로운 가능성에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인건비가 일단 많이 들고요.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 네, 들고 또 이제 매출 기대치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시에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그런 딥테크의 분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API 등으로 제공을 해서 다른 회사들이 가져다 쓰기 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AI 플랫폼 회사는 사실 최근에는 정말 제일 많은 좀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 나온 분야인 것 같아요. AI 플랫폼은 이제 워낙 그런 연구자 개발자들 분들의 이제 인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사용하기 쉬운 툴들을 만들어서 많은 적은 수의 인력만 가지고도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들이 굉장히 요새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어플리케이션 회사는 그 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나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만든 엔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쪽이 AI 어플리케이션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 연구 자체보다는 서비스 기획, 상품 구성, 뭐 기술의 조합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매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슬라이드 제목인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가장 큰 차이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조금 더 하나의 목적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AI 기반의 새로운 제품은 범용성을 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는 기능이 많을수록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점점점 복잡해지는 그런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AI 기반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최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트렌드가 이제 타이핑, 채팅이나 또는 음성 기반의 좀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기존의 제품에 이제 조금씩 높여나가는 성능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런 접근 방법 자체가 많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기술을 조금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예전 기술과는 다르게 AI 기술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점을 살릴 때 가장 임팩트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근데 이제 AI의 범용성 때문에 또 제품 자체가 무조건 범용적일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잘 포커스를 맞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좀 기존의 산업군들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눠봤을 때에도 너무 새로운 게 나올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로운 거를 잘 섞어가지고 만드느냐가 항상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한테 다가왔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API로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런 AI 기술 자체가 프로덕트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고 범용적인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특정 목적에 따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AI 기술 기반에만 좀 기술 자체에만 집중할 여건이 된다면은 정말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지속적이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최종 유저에게 다가가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함께 만드는 게 연구개발 속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일수록 더더욱 이제 실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매출뿐만이 아니고 기술의 검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이런 코어 기술, 그리고 특정 고객군, 보안 카메라의 총소리나 공장 생산 라인, 요양원의 모니터링 솔루션 등등을 만들면서 양쪽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 의사결정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아마 비슷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회사의 비전에 맞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또는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없는지,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물론 고객분들의 요청도 당연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당연히 없고요. 재정 상황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분들의 기대도 있고 미디어의 트렌드도 있을 거고 장단기 매출 가능성,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까지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제품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술 자체보다는 문제점이 있고 시장이 큰 곳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에 이제 빠르게 집중을 해서 빠른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한테 진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이제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현실로 다가오는, 그렇게 당겨오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AI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들을 빠르게 패키징을 해서 실제 제품화 및 적용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반 AI 기술 연구랑 특정 산업군 제품 개발 사이에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준비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